독립기념관장 취임에 반발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광복회에 이어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백범 김구 기념관과 용산 효창원에서 별도의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선 양단체연합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광복회가 불참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광복절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새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뉴라이트 인사 김형석 관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다른 정부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기로. 이들은 백범 기념관과 용산 효창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고 행사 이후에는 인근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불참을 예고한 가운데 개혁신당의 경우 인사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정부 행사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해 평균 274억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일주의자에게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족의 독립을 이룬 날을 기념하고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날에 정쟁과 분열이 있어서 안 된다며 야권의 행사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광복회와 시민단체 등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던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87년 42주년 광복절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에서 자체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건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함께 열거나 자체 행사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신임 관장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고 자체 경축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사가 열린 것을 제외하면 독립기념관에선 매년 정부 공식 행사와 별도로 경축식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어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순국열사들을 추모해왔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경축식은 취소됐지만 공군 에어쇼와 국악가요, 재즈 공연 등 경축 문화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김형석 관장이 개관 이래 매년 개최해 오던 광복절 경축식을 별안간 취소해 광복절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인식을 드러냈다며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김 관장은 취임 당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독립기념관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 구성원들은 신임 관장이 민족자주와 독립정신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으리란 점에 뜻을 모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고 하네요. 앞서 김형석 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 광복회에 이어 독립유공자 단체들도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며 자체 행사를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10-4218-313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10-4218-3137번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